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귀비꽃과 클레마티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꽃 그 특징과 이야기들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귀비 꿈과 기억의 꽃 특징. 늦봄 들판을 걷다 보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꽃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꽃입니다.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줄기가 가늘고 꽃잎이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꽃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꽃잎은 종이처럼 부드럽고 햇빛을 받으면 투명하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피어있는 들판은 마치 붉은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늦봄 들판을 가장 강렬하게 물들이는 꽃 중 하나가 바로 양귀비입니다. 색상. 양귀비는 색이 매우 강렬한 꽃입니다. 붉은 양귀비, 주황빛 양귀비, 분홍 양귀비, 흰 양귀비. 하지만 가장 유명한 색은 붉은 양귀비입니다. 붉은 꽃잎 한가운데에는 검은 무늬가 들어가 있어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꽃입니다. 늦봄 들판에서 양귀비가 피어있는 풍경은 마치 붉은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설. 양귀비에는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잠의 신 히프노스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 이 두 신은 항상 양귀비 꽃과 함께 등장합니다. 양귀비에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힘이 있다고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잠과 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농사의 여신 데메테르가 딸을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 양귀비 꽃을 보고 잠시 잠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슬픔을 위로하는 꽃으로도 이야기됩니다. 역사 이야기. 양귀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양귀비 열매에서 진통 성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의사들은 이 식물을 이용해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식물은 강한 약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양귀비 재배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꽃은 대부분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늦봄 정원에서도 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이야기. 양귀비는 전쟁의 기억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터였던 들판에 양귀비가 많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양귀비가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붉은 양귀비를 달고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아름다움과 함께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성 마무리. 늦봄 들판에서 양귀비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붉은 꽃잎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꽃잎은 얇지만 그 색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며 말합니다. 짧게 피지만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꽃이라고. 늦봄 들판을 붉게 물들이는 꽃. 양귀비는 늦봄이 남겨놓은 가장 강렬한 색입니다. 클레마티스 덩굴의 여왕. 특징. 늦봄 정원을 걷다 보면 담장을 따라 혹은 정원 아치 위로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입니다. 클레마티스는 덩굴 식물입니다. 줄기가 길게 자라 담장이나 울타리, 아치형 정원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이 꽃을 이용해 담장이나 정원 구조물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꽃의 모양은 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꽃잎이 넓게 퍼져 하늘을 향해 피어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별이 정원에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늦봄 정원에서 가장 우아하게 피어나는 꽃 중 하나가 바로 클레마티스입니다. 색상. 클레마티스는 색이 매우 다양합니다. 보라색, 자주색, 분홍색, 흰색, 연보라색. 꽃잎의 색이 부드럽게 변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여러 종류의 클레마티스를 심으면 색이 서로 어우러져 아주 화려한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보라색 클레마티스는
늦봄 햇빛 아래에서 매우 깊고 우아한 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정원사들이 이 꽃을 좋아합니다. 전설 클레마티스에는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작은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 앞에 클레마티스를 심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담장이나 집 입구 근처에 이 꽃을 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숲속 요정들이 이 꽃 덩굴 사이에 숨어 산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클레마티스를 요정의 덩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행운과 상상력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문화 이야기 클레마티스는 정원에서 매우 중요한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덩굴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줄기가 길게 자라 정원의 구조물을 따라 올라가며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치형 정원이나 담장을 꾸밀 때 자주 사용됩니다. 정원에 클레마티스가 피어 있으면 정원이 훨씬 더 풍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원사들이 이 꽃을 사랑합니다. 감성 마무리 늦봄 정원에서 클레마티스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꽃이 하늘을 향해 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덩굴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클레마티스가 있는 정원은 참으로 우아한 풍경이 됩니다. 담장을 따라 조용히 피어나는 꽃 클레마티스는 늦봄 정원을 조용히 빛내는 꽃입니다. 꽃은 오래 피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었던 계절은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은 양귀비꽃과 클레마티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꽃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횡훈의 아틀리에 TV입니다.